네. 김정은의 아프리카 돈줄. 글쎄요, 뭐, 북한이 지금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할 텐데, 신재훈 기자.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북한이 적도 기니에 이렇게 김정은화라는 자신의 그 국화죠. 그 우상화된 꽃을 계속해서 팔아 넘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김일성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전 들어봤어요. 예. 저는 뭐 이번에 취재하면서 자세히 알게 된 건 이제 처음인데 이게 난과의 열대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난류의 열대 식물인데 이 북한에서는 충성의 꽃 또는 김일성주의 혁명의 꽃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지름 7에서 8cm에 또 자주색 꽃봉오리가 한 100일 정도 피는데 거기에 이제 하얀 점이 이렇게 3개가 박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1955년에 김일성이 반둥 회의,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반둥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아서 이제 들어온 그런 꽃인데 이거는요, 이 꽃을 요거는 잠깐만요. 예. 그럼 요거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얘기 영상부터 한번 듣고 관련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동무는 반우 케이타에게 우리 함께 아프리카 땅에 김일성화를 피우자고,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 아프리카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도 알려주자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새에 백상의 김일성화를 피우자고 약속했습니다. 예. 신 기자, 그러니까 저 김일성화를 수출한 특별한 목적,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975년도에 북한에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예. 계속해서 이제 뭐 평양이라든지 어떤 일원에서 계속해서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많이 이제 신성시하면서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김정일화를 수출하면 이게 또 돈벌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판단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적도 기니에 수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뭐 아프리카 사업을 하는 박명철이라는 사람이 적도기니 농업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자기들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 김일성화라는 그런 상품을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또 경제적인 그런 것도 되고 또 적도 기니가 굉장히 지금까지 그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런 김정일의 주체 사상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김정일 주체 사상을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어떤 그런 사상의 전파에 있어서도 김정일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출 정책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 기자,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꽃 말고도 네. 뭐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잖아요. 이제 하마스의 땅굴 기술도 했다는, 전수해줬다는 뭐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미국의 뭐 정파 문제 연구소와 또 조지타운대 뭐 유대 정책 연구소 연구진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이제 땅굴에 대한 건설 기술은 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라든지 아니면 미얀마 또 헤즈볼라 이런 무장 단체들한테 전파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하마스에서 발견된 하마스가 만든 그런 땅굴이 1950년대 북한이 우리나라 비무장 지대에서 만들었던 그 땅굴과 구조라든지 어떤 이런 제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래도 그런 어떤 자신들만의 땅굴 노하우를 예.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예. 굉장히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누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에다 이식해줬지 않았느냐, 뭐 또는 뭐 이렇게 전파를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수출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화는 뭐 어느 정도까지 수긍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땅굴 기술까지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북한인 것 같습니다. 북한 소식 하나 짧게 더 있는데요. 이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소녀시대라고 하는 노란봉 악단이 신곡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공산이라 철령 아래 술렁이는 화수바다 아름다운 백리원 눈뿌리도 하듯해라 가지마다 아라리고 예.
김윤찬 기자, 뭐 북한도 추석이고 우리도 추석인데 추석에 딱 맞는 트로트풍의 노래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멜로디는 트로트풍이지만 예. 가사를 잘 들어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어떻습니까, 가사가? 가사를 보면 이게 사실상 김일성과 이제 김정은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 노래도 노래지만 이 노래 가사를 북한의 노동신문까지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가사 자체를 저렇게 부르기도 하고 노동신문에 또 싣기도 하고. 예. 그만큼 북한에 있는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노래인데 사실상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만 자체로 해도 노동당에서 북한 지도체제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게 이 노래 가사가 이제 노동당의 사상과 뭐 이런 의지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근데 과연 저는 궁금한 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노래를 노동당에서 공개를 하면 열심히 따라 부를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놀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서 제공하는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그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한의 소녀시대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이 노래를 하다 보면 뭐 북한 주민들도 별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뭐 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즐겁게 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뭐 알 건 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진짜 김정은 정권의 속내가 뭐고 어떻게 이 홍보를 하고 이런저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저희가 모란봉악단의 이 노래를 듣는 거 하나만으로 좀 이 멜로디 자체는 좀 신나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소식 알아봤고요.